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도 있고 연금도 있으니 난 괜찮다고. 하지만 막상 병원비 몇백만 원이 갑자기 필요할 때 통장에 꺼낼 돈이 없다면 그때 마음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흔들립니다. 집값은 오르내리고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정작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노후의 평안은 집이 아니라 통장 속 현금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오늘은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4세 한기철님. 평생 아파트 한 채를 지키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시세로는 10억이 넘는 집이었고 주변에서는 이제 편히 살 날만 남았다고 부러워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병원비로 800만 원이 필요했지만 통장에 있던 돈은 고작 15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집은 있는데 돈은 없구나. 그날 친척에게 돈을 빌리며 평생의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통장에 현금이 없는 불안이 얼마나 큰지 몸으로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 인천의 70세 조정아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은퇴하면서 가진 돈 일부를 부동산에 묵지 않고 현금과 예금 그리고 월 지급식 상품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남편이 무릎 수술을 받을 때도 망설임 없이 CMA 통장에서 바로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현금의 유무였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순간은 선택권을 잃었다고 느낄 때라고. 집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병원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며 내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노후 자산의 핵심은 화려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바로 당장 꺼낼 수 있는 돈, 내 손 안의 현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집이 있으니 언젠가 팔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팔려면 최소 몇 달이 걸리고 급하게 팔면 시세보다 싸게 내놓아야 합니다. 그 몇 달 동안 찾아오는 불안감은 그 어떤 재테크 지식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불안이 노후의 품격을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자녀에게 미안하고 세상 앞에서 위축되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게 합니다. 노후의 진짜 부는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언제든 쓸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내 이름의 돈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70대 이후의 삶을 지켜주는 건 거대한 자산이 아니라 작은 준비입니다. 생활비 몇 달치만 있어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병원비가 걱정돼도 괜찮아, 내 통장에 있어. 그 한마디가 삶을 버티게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도와줄 거야.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자녀 세대는 자기 살기도 벅찹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의지하면 관계는 미묘해지고 부모는 미안함에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녀와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말합니다. 노후의 평화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바로 생활비 24개월치, 그리고 의료비 500만 원입니다. 이건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한 안전선입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24개월 치면 약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돈이 통장에 있으면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노후의 심리적 방패입니다. 이 돈은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내 인생의 통제권을 의미합니다. 통장에 현금이 있으면 불안이 줄고 자존감이 돌아오며 결정이 단단해집니다. 노후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 싸움입니다. 현금이 없을 때의 하루는 늘 불안과 걱정으로 시작됩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쩌지? 자식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통장에 여유가 있을 때의 하루는 작은 일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은 병원 가도 괜찮고 손주에게 용돈도 줄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한다는 확신이 생기죠. 노후의 불안은 자산의 부족이 아니라 통제감의 부족에서 옵니다. 그 통제감을 주는 게 바로 내 이름으로 된 현금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내 통장을 점검하고 생활비 몇 개월치가 준비돼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71세 이명자님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전엔 내 집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아플 때 돈이 없어 너무 불안했죠. 그 후로 생활비 2년치를 목표로 조금씩 저축했어요. 이제는 통장을 보면 마음이 든든해요. 돈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녀의 말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노후의 평안은 돈의 크기보다 준비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통장을 열어보세요. 거기에 당신의 노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숫자가 작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채워가면 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한 걸음이 당신의 내일을 지켜줄 겁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구조로 관리해야 하는지 실천 전략을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평안은 집이 아니라 통장 속 현금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너무 늦었어.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 루틴은 통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돈이 한 통장에 섞여 있습니다. 생활비, 비상금, 용돈이 뒤섞이면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바로 통장 3칸 나누기입니다. 생활비 통장은 매달 고정 지출이 나가는 곳입니다. 비상금 통장은 오직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긴급 상황에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즐거움을 위한 행복 통장 하나를 만듭니다. 이 세 통장을 분리하면 내 돈의 흐름이 보이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듭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계좌를 분리한 사람은 소비를 의식하게 되어 불안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구조 만들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모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만기와 금리를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은행 한 곳에만 묶어두면 급할 때 꺼낼 수 없고 이자 손해까지 봅니다. 그래서 사다리식 예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년마다 돌아오는 예금, 그 다음은 1년짜리, 또 그 다음은 2년짜리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매 몇 달마다 일정한 현금이 돌아와 마음이 안정되고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2세 박정희님은 퇴직금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CMA 통장, 하나는 만기 예금, 하나는 월 지급식 연금형 상품입니다. 그 덕분에 매달 생활비가 들어오고
병원비가 필요할 땐 CMA에서 바로 꺼냈으니 불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통장을 보면 안심이 돼요. 이게 바로 돈의 크기보다 구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루틴은 생활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돈을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끼자는 건 아닙니다. 쓸데없이 새는 돈부터 막자는 거죠. 요즘은 구독 서비스, 보험, 통신비가 대표적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을 해지하고, 보험은 중복된 걸 정리하고, 통신 요금제를 실제 사용량에 맞게 바꾸면 매달 몇만 원씩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절약한 돈을 비상금 통장으로 옮기면 작지만 꾸준한 여유가 생깁니다. 71세 이명자님은 매달 통신비를 줄이고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면서 한 달에 5만 원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을 비상금 통장에 옮긴 지 1년 만에 통장에는 500만 원이 쌓였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돈이 내 마음의 안전벨트 같아요. 네 번째 전략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현금을 만들어주는 건 꼭 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집에 남는 방이 있다면 단기 임대를 주거나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나 취미를 소득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5세 김정자님은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냥 손이 근질거려 동네 복지관에서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봉사였지만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소정의 강사비를 받으며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 내가 여전히 쓸모 있다는 게 더 행복해요. 이게 바로 노후의 진짜 자산입니다. 다섯 번째 루틴은 건강 루틴을 돈의 루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돈이 새지 않습니다. 매일 30분이라도 걷는 습관, 아침에 물 한 잔, 잠들기 전 스트레칭.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의료비를 줄이고 평생의 지출을 관리하는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현금이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 루틴은 곧 경제 루틴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감사의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돈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돈을 더 효율적으로 씁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불필요한 소비가 줄고 심리적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 마음이 소비의 기준을 바꿉니다. 필요해서 쓰는 돈과 습관처럼 흘러나가는 돈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7번째, 심리적 독립입니다. 돈의 주도권을 잃으면 삶의 주도권도 함께 흔들립니다. 아무리 자녀가 효자라도 내 통장에 돈이 있을 때 관계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고 감사와 존중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통장을 지킨다는 건 내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노후 자산은 크기가 아닙니다. 구조와 습관입니다. 통장 3칸으로 흐름을 만들고 사다리식 예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소소한 절약과 흐름을 이어가는 것. 그 작은 반복이 당신의 노후를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 단 10분만 시간을 내어 내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있는 돈이 적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채우면 됩니다. 그 첫 행동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통장을 지키기 위해
어떤 루틴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지키는 힘이 될 겁니다.